반갑습니다. 당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 출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진옥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학년도 당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 문제 해설 영상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문계열 논술고사 문제 유형. 두 번째, 2022학년도 논술고사 문제 해설. 그리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열 논술고사 문제 유형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형 1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유형 1은 주제어 제시 및 요약 그리고 설명형이 되겠습니다. 배정된 배점은 100점 만점에 30점이 되겠습니다. 유형 1의 취지는 주제어 또는 핵심어 파악, 그리고 글의 중심 내용을 요약, 그리고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형 1은 2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배점이 10점, 20점, 그리고 200자, 400자가 되겠습니다. 문제 1,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소문항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의 10점. 두 번째 소문항.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20점입니다. 문제 1 유형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들은 바로 주제어입니다. 주제어는 전체 내용의 중심이 되거나 전체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과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약이란 것은 말이나 글의 요점을 잡아서 간추리는 것입니다. 즉, 요점만 간추려내는 것으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부를 줄이거나 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설명은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서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형 2입니다. 유형 2는 논지 활용 설명형 또는 비교 설명형이 되겠고 100점 만점에 3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유형 2의 취지는 제시문에 나타난 기본 개념, 논지를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 또는 논지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의 상황이나 현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실제 문제인은 다음과 같은 형식입니다. 가와 나의 관점을 활용하여 다를 각각 평가하고 라의 입장에서 다를 설명하시오. 600자 내외 30점이 되겠습니다. 역시 문제 2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들은 관점, 입장, 활용, 평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관점과 입장은 비슷한 개념의 단어입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그리고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 테두리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활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리저리 잘 이용하는 것을 뜻하고, 평가라는 것은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하고 또는 그 가치나 수준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설명은 문제 1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 3이 되겠습니다. 유형 3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형으로서 100점 만점에 4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유형 3 출제 취지는 제시문과 자료, 특히 도표, 그래프, 수식 이러한 자료들의 분석에 기초한 문제 해결, 그리고 그러한 문제 해결이 객관성, 논리성, 창의성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문제 3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를 설명하고 다를 활용하여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두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유형 1과 2는 배점이 각각 30점이었지만 유형 3의 배점은 40점으로 1번, 2번보다 10점이 많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3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는 역시 관점이랄지 설명, 활용, 대응, 방안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점, 설명, 활용은 앞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대응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태 혹은 문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하는 것이 대응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방안이라는 것은 그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여 나아갈 방법이나 계획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내용은 2020학년도 이전의 출제 경향과 21, 22학년도 출제 경향의 달라진 점입니다. 20학년도 이전의 출제 경향은 문제의 지문을 모두 교과서 내에서만 출제를 하고 지문을 재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21, 22학년도에는 2015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되는 문이과 통합교육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제 지문을 확대하였습니다. 교과서 내의 지문을 재구성하지 않았던 지문 출제 경향도 다음 세 방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 지문의 재구성, 두 번째는 출제진의 추가 집필, 세 번째는 교과서의 내용과 연계된 교과서 이외의 지문 사용입니다. 이와 같은 변경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수록 글의 전문을 읽어보고 교과서 수록 글과 연계되는 내용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문의 재구성과 추가 집필, 그리고 교과서 외의 지문을 사용을 하더라도 저희 출제진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1부터 문제 3까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 주제어 제시 및 요약 설명형이고 오후 출제 문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 1부터 3까지 공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오전과 오후 문제가 각각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저희 출제진의 자체 평가한 내용과 그리고 실제 출제된 문제들을 가지고서 일선의 고등학교 인문계열 선생님들이 직접 평가하신 내용을 토대로 난이도가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를 문제 1에서는 오후 문제를 가져왔고 문제 2와 3은 오전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1입니다. 다음에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문항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점. 소문항 2입니다.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20점입니다. 소문항 1은 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어를 찾는 능력을 평가하고 찾아낸 이 하나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가의 제시문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소문항 2는 가의 주제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에서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어를 찾는 능력. 이 단어를 중심으로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 가의 주제어 하나를 이용하여 제시문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는 능력입니다. 풀이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의 주제어를 파악하여 그 주제어를 바탕으로 제시된 문제를 풀이하는 문제로서 가의 주제어 파악이 문제 풀이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라고 하였으므로 가의 제시문에서 사용된 하나의 단어를 주제어로 찾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1번 문제의 경우 제시문을 요약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나 비판보다는 주어진 제시문의 요약과 설명의 능력의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출제된 가의 제시문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처음으로 영문학 과목을 듣는 1학년 학생들에게 문학작품 분석법을 가르칠 때 나는 역할 바꾸기를 역설한다. 이번 학기 영문학 개론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에게 장미를 이라는 작품을 읽혔다. 남부귀족 가문의 마지막 혈통인 에밀리 그리어스는 빠르게 변하는 현대의 도시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산다. 그러다가 북부에서 온 십장 호머 베론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떠나려는 그를 붙잡기 위해 그에게 극약을 먹인다는 아주 기괴한 이야기이다. 작품 분석을 하면서 에밀리의 성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보통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지요 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면 토론이고 분석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어떤 작품에서 작중 인물이 그저 남이고 그의 행위는 괴팍스러운 성향을 가진 남의 일이라고 단정해버리면 나와 남 사이의 공존을 공부하는 문학은 애당초 의미를 잃는다. 학생들 말 맞다나 에밀리의 경우는 단지 하나의 정신병 사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럴 때 역할 바꾸기를 통해 스스로 에밀리가 되어보라고 하면 학생들의 관점은 달라진다. 에밀리도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귀족이기 이전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하나의 인간이지요 라든가 에밀리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과잉보호를 받으며 자랐고 바깥 세상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든가 에밀리의 고립된 삶은 지독한 자기와의 투쟁이었고 그래서 포크너가 장미를 바치는 거지요 라는 등 에밀리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꽤 그럴듯하게 비평적 접근을 한다. 남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는 어쩌면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른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때 나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한다. 누구나 다 똑같이 얼굴에는 눈 2개, 코 1개, 입 1개가 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조합으로
50명이면 50명, 100이면 100명의 얼굴이 다 제각각 다를 수 있는가? 100명은 고사하고 그 똑같은 조합으로 크로마뇽인 이후 완벽하게 두 얼굴이 정확하게 똑같이 겹치는 예는 없었으리라. 그런데 두뇌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속모습은 겉모습보다 더 차이가 난다고 한다. 얼핏 보기에는 똑같이 큰 골, 작은 골로 이루어져 있고 생김새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두뇌마다 제각각 조금씩 찌그러진 정도나 굴곡, 주름 잡힌 정도가 달라서 절대로 두 개의 두뇌가 완벽하게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제각각 다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따라 갖는 느낌, 기억, 생각이 두뇌의 작은 선이나 주름을 하나씩 만들기 때문에 억만 년이 지나도 똑같은 두뇌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함께 살펴본 가의 제시문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의 본질과 구조 부분에서 문학의 유기적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활용한 나와 남이라는 자료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가의 제시문은 나와 남의 공존을 설명한 글입니다. 문학 작품을 분석할 때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남으로 단정해버리면 나와 남의 공존을 공부하는 문학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역할 바꾸기를 통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나로 가정하면 그 인물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꽤 그럴듯하게 비평적 접근을 합니다. 또한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이 눈 2개, 코 1개, 입 1개를 지니고 있지만 이렇게 똑같은 조합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은 제각각입니다. 마찬가지로 두뇌는 똑같이 큰 골, 작은 골로 이루어져 있고 생김새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따른 느낌, 기억, 생각이 두뇌의 작은 선이나 주름을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완벽하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나와 남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나의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바라면서 그 사람을 고문으로 죽게 하는 것이, 그것도 개종되지 않은 채로 죽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누구도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행동이 자비심이나 사랑이나 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불이나 칼의 위협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닌 도덕적 원칙과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교리를 억지로 고백하게 하고 이런저런 예배에 순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도록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수단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생각은 전혀 믿을 것이 못됩니다. 종교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그리고 인간의 순수한 이성에도 아주 옳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관용의 필연성과 관용이 갖고 있는 이점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둔한 사람이 있다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만심과 야망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자비한 열의를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에게는 아마도 좀처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결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비난을 받을 때마다
그럴듯한 변명을 둘러댑니다. 그리고 가끔씩 일어나는 열정이 휩싸일 때에는 그런 일에 칭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파의 사람들을 비기독교적인 잔인함으로 박해할 때 공공의 복지를 돌본다는 핑계와 법을 준수한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종교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방종과 부도덕함을 처벌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와 윤리 부분에서 다문화 사회의 윤리 분야의 글을 읽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존 로크의 관용에 관한 편지라는 자료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나의 제시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인간의 이성에 있어서 관용의 필연성을 설명한 글입니다. 종교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그리고 인간의 순수한 이성에도 들어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관용의 필연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공의 복지를 돌본다거나 법을 준수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른 교파의 사람들을 비기독교적인 잔인한 방법으로 박해하며 혹은 종교의 미명 아래 자신들의 방종과 부도덕함을 정당화합니다. 마지막 다음 질문입니다.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인간됨을 규정하는 본능으로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에게 감정은 강점이면서 동시에 결함이 된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감정과 의지에서 비롯한 것이다. 인류는 진화의 세월을 거쳐 공감과 두려움, 만족 등 다양한 감정을 발달시켜왔다.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인류가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전략의 결과이다.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것이 과학자들과 입법자들의 과제라면 인간이는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특징과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철학적인 질문은 각 개인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인공지능 시대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인공지능과 차동화는 우리에게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수 없는, 기계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이것은 단지 기계와의 경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인간이 해오던 많은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의 의미를 묻는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다.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이러한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이다. 처음 마주하는 위험과 결핍은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인류는 놀라운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대응해왔다.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한 생존의 방법이 유연성과 창의성이다. 이것은 기계에 가르칠 수 없는 속성이다. 그래서 인간의 약점은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최후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기계를 설계할 때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에서 비롯한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 같은 인간의 약점을 기계에 부여하지 않는다. 인간은 우리가 기계에 부여하지 않을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이다.
하지만 거기에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이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읽기 부분에서 문제 해결의 길잡이의 과제로 나온 로봇 대 인간의 일이라는 자료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이 제시문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치를 설명한 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근원적 질문을 던집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결핍과 고통에서 느끼는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입니다. 또한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한 생존의 방법은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이것은 기계에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기계와는 달리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에서 비롯한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 같은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이지만 거기에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시 답안이 되겠습니다.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공존이다. 문학 작품을 분석할 때 작중 인물을 남으로 단정하면 공존을 공부하는 문학의 의미는 없어진다. 그렇지만 역할 바꾸기를 통해 남을 나로 가정하면 그 인물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얼굴과 두뇌를 지니고 있지만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나와 남이 공존하는 세상이다. 나는 종교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관용을 통해 공존해야 함을 설명한 글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인간의 이성에는 관용이 필연적이다. 그러나 관용의 필연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다른 교파의 사람들을 복지와 법을 핑계로 잔인하게 박해하거나 종교의 미명 아래 방종과 부도덕함을 정당한다면 이들은 공존할 수 없게 된다. 다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인간과 기계가 공존할 수 있음을 설명한 글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결핍과 고통이고 이러한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체득한 유연성과 창의성을 기계는 지니고 있지 않다. 인간은 기계와는 달리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이지만 거기에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치가 있다. 이러한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인간은 기계와 공존할 수 있다. 다음은 문제 2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2. 가와 나의 관점에서 다의 뱅크시를 각각 평가하고 라의 입장에서 다를 설명하시오. 600자 내외 30점입니다. 올해 22학년도 오전 문제 2 유형의 실제 문제 형식은 기존 유형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발문을 적시한 점이 차이점이 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기존의 문제 2 유형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 모의 논술고사 이후부터는 원래의 문제 2 유형과 맞도록 거기에 준해서 출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가와 나의 관점 그리고 다의 현상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이러한 가와 나의 관점을 활용하여 다의 현상이나 상황을 평가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라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한 라의 입장을 활용하여 다의 현상이나 상황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앞서의 평가라는 것은 논술을 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상황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파악하고 의사결정의 준거를 고려하여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따지는가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면, 설명은 논술을 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상황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파악하고 그 내용이나 이유 따위를 다른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서 말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제시문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제시문은 함께 읽어보지는 않고 앞서 보이는 이 요약 설명한 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제시문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5 문화와 윤리 영역의 성취 기준,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예술과 윤리의 관계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플라톤의 국가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가의 제시문은 예술이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윤리적 가치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인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예술의 미적 체험을 통하여 삶을 한층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의 제시문 역시 함께 읽어보지는 않고 앞에 보이는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제시문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 독서의 분야 영역의 성취 기준,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와 관련하여 넬슨 굿맨의 예술의 언어들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나의 제시문은 예술 작품을 대하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단순히 감상자의 만족을 예술이 추구하는 미의 가치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예술과 과학은 상징화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과학처럼 현실적 유용성에 기능하기보다는 심미적 경향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따라서 예술은 실용적이 아니라 유희적이거나 충동적입니다. 다의 제시문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한 남성이 영국의 대형 박물관 로만 브리튼 전시관에 들어갔다. 그곳은 기원 후 43년에서 411년 유물을 전시하는 곳인데, 이 남성은 이곳에 본인의 만든 작품을 걸어놓고 도망쳤다. 그가 놓고 간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시인이 쇼핑 카트를 밀고 있는 형태가 보인다. 그는 작품에 관한 해설도 붙이고 갔는데 거기에는 이 작품은 후기 정신분열 시기에 나타난 작품이라고 쓰여 있었다. 작품을 걸어놓고 도망친 지 8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고 수많은 사람이 이 작품을 고대 미술품인 줄 알고 지나갔다. 결국 이 남성은
박물관에 전화를 걸었다. 제가 몰래 전시한 작품을 찾아보세요. 이후 뱅크시는 유명해졌고 그가 제작하는 작품들은 박물관에 보존되거나 3만 달러가 넘는 고가에 팔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뱅크시는 실험 카메라의 한 장면과 같은 짧은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다. 2013년 10월 뉴욕의 한 거리 노점에서 뱅크시가 직접 그린 그림을 익명의 상인에게 판매하게 하였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노점 상인이 파는 작품이 진품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지금 읽어본 내용에 해당되는 관련 이미지 자료들입니다. 뱅크시의 쇼핑하는 원시인, 그리고 뱅크시 그의 작품을 단돈 60달러에 팔다. 다의 제시문은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감상 영역의 성취 기준,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뱅크시의 쇼핑하는 원시인 작품 전시와 노점에서의 뱅크시 작품 판매 행위를 서술한 글입니다. 이 제시문은 뱅크시의 쇼핑하는 원시인 작품 전시와 노점에서의 뱅크시 작품 판매 행위를 통해 예술을 제대로 감상하지 않고 거칠애로 여기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뱅크시의 행위는 예술 작품에 대한 주체적인 작품 감상 능력 없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 판단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반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의 제시문 역시 함께 읽는 것은 넘어가고 앞에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의 제시문은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영역의 성취 기준, 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한다와 관련한 글입니다. 라의 제시문에서 설명한 좋은 문화는 개인적 취향에 따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삶 속에서의 향유와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과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고양할 수 있는 문화이고, 이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주체적 인식과 자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채점 기준은 가와 나의 두 가지 관점에서 다의 뱅크시 쇼핑하는 원시인 작품 전시와 노점에서의 뱅크시 작품 판매 행위를 가와 나 각각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라의 입장에서 다의 뱅크시 쇼핑하는 원시인 작품 전시와 노점에서의 뱅크시 작품 판매 행위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시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는 예술의 심미적 기능과 도덕성을 강조하며 예술을 통해 젊은이의 혼 또는 정신을 건강하게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예술 작품을 대하는 개인적인 기준이 다르므로 단순히 감상자의 만족을 예술이 추구하는 미의 가치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심미적 경험을 실현하는 예술은 실용성이 아니라 유희적이거나 충동적이기 때문이다. 다에서 뱅크시는 예술을 제대로 감상하지 않고 거칠애로 여기는 사람들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가의 관점에서 다의 뱅크시의 작품 전시와 판매 행위는 미적 체험을 통한 건전한 인격 형성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반면
나의 관점에서 다의 뱅크시의 행위는 창조적 상상력을 통한 상징화 작업을 통해 감상자에 따라 다양한 심미적 경험과 유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라의 좋은 문화는 개인적 취향에 따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향유와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과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고양할 수 있는 문화이다. 다에서 뱅크시는 주체적인 작품 감상 능력 없이 외부의 영향에 의한 판단을 자신의 목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반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뱅크시의 행위는 문화적 주체로서 자신의 개성 발견을 추구하며 보다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좋은 문화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문제 3 되겠습니다. 가를 바탕으로 나의 문제를 모두 설명하고 다를 이용하여 라의 세 가지 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두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입니다. 가를 바탕으로 나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상황 그리고 문제점을 모두 정확히 설명하고 다에 제시된 근거를 사용하여 라의 세 가지 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서술하는 정도를 평가합니다. 자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자료를 사용해야 하고 제시된 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하며 분석 및 판단의 결과를 근거로 한 논리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의 제시문은 두 가지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주요 도시별 기업가 정신의 질적 수준과 미래 경제 성장의 관계. 두 번째 그래프는 주요 국가별 혁신 지수와 1인당 GDP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에서 제시된 이 두 가지 그래프의 내용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과 혁신의 수준이 경제 성장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이 두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나의 제시문입니다. 먼저 한국, 미국, 중국의 유니콘 기업 개수 비교한 표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는 한국 및 주요국의 1인당 잠재 성장률 전망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나에서 제시된 이 두 가지 표 내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혁신 성공 수준이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최근 그 경향이 정체된 것이 경제 성장 둔화의 한 요인일 수 있음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의 제시문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제시문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의 첫 번째 제시문에서는 편익은 어떤 선택을 통해 얻어지는 만족이나 이득을 말하는데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두 번째입니다. 관료제는 대규모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 세 번째입니다. 정부는 제도개혁,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부과와 같은 경제적 유인을 통해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다음입니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여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돕는다.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규제한다. 또 그 다음입니다. 이러한 것은 대형마트가 경제적 유인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쇼핑카트를 정리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 다음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상품 판매를 통한 이윤의 추구이다. 기업은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도 하고 조직과 조직 문화를 바꿔보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라의 제시문을 보겠습니다. 라에서는 총 3가지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1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골목 상권 침해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의 규모나 성장세, 업종과 상관없이 전방위 규제에 나서면서 스타트업들이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몰린 것이다. 그런데 한때 기술 혁신의 아이콘으로 각광받은 이들, 빅테크의 상황은 달라졌다. 지배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독점적 지위에 올라 무소불위 공룡이 되어가고 있다. 빅테크의 횡포는 다수의 참여자가 상생해야 하는 산업 생태계 질서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 상황 2입니다. 첫 출근 전날 그는 직원 간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과 빠른 의사결정, 원팀으로 움직이는 일사불란함 등 같은 스타트업 문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내부에서 본 AI 기업은 그가 꿈꾸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다. 대기업 출신 대표는 회사 규모가 커지자 같은 대기업 출신 간부들을 중간 관리자로 영입했다. A씨는 대기업 출신 관리자들이 비선실세처럼 행동했다라며 그들은 그런 게 절차이자 위계 질서라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상황 3은 2가지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벤처기업 현황 그리고 업종별 스타트업 투자 유치금입니다. 다에 제시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사용하여 라의 3가지 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상황 1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 관점에서 혁신 성공을 위해 규제 완화와 독점 규제라는 2가지의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황 2에 대해서는 기업의 조직 문화 관점에서 스타트업의 특성상 관료제를 지양하고 조직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유도할 수 있는 탈관료제를 적극 도입해야 함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황 3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 관점에서 스타트업의 지역, 업종 쏠림 현상을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경제적 요인을 제공해 기업의 합리적 선택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파악해야 합니다.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의 그래프 내용을 해석하여 기업과 정신과 혁신의 수준이 경제 성장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파악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나의 표 내용을 해석하여 우리나라의 혁신 성공 수준이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최근 그 경향이 정체된 것이 경제 성장 둔화의 한 요인일 수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또 다에 제시된 근거를 사용하여 라의 세 가지 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각각 상황에 대해서 상황 1. 정부의 역할 관점에서는 혁신 성공을 위해 규제 완화와 돕종 규제라는 두 가지의 균형적인 정책을 필요함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상황 위에서는 기업의 조직 문화 관점에서 스타트업의 특성상 관료제를 지향하고 조직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유도할 수 있는 탈관료제를 적극 도입해야 함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상황 3에서는 정부의 역할 관점에서 스타트업의 지역, 업종 쏠림 현상을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경제적 요인을 제공해 기업의 합리적 선택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 기준에 따른 예시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는 기업가 정신, 혁신 수준. 2. 경제 성장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설명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혁신의 성공 사례가 적고 정체되어 있으며 잠재 성장률 역시 점차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의 상황 1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혁신 성장을 방해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일부 대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지 못하면 혁신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음을 말한다. 상황 2는 스타트업의 성장 이후 관료적인 기업 문화가 들어오면 새로운 혁신을 방해하고 젊은 세대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음을 말한다. 상황 3은 최근 스타트업의 지역, 업종 쏠림 현상을 보여준다. 다를 근거로 상황 1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제도개혁,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돕는 동시에 소수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균형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상황 2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트업은 탈관료제를 통해 조직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상황 3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 지급, 세금 혜택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 스스로의 합리적 선택으로 다양한 지역과 업종에 진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와 같이 문제 1부터 3에 대해서 문제 해설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문제 3과 같은 경우는 배점이 40점이기 때문에 응시생 여러분들의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당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주제어 제시 및 요약 설명형 문제 1에 해당됩니다. 논지 활용 설명형 또는 비교 설명형 문제 2에 해당됩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형 문제 3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세 유형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구성은 수험생들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들은 수험생들의 학습 역량 파악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풀이할 수 있다면 대학 교육을 받기에 충분한 기초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출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제 원칙을 유지하면서 2015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되는 문이과 통합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출제 지문의 유형을 확대하여 교과서 지문의 재구성, 출제진 추가 집필, 교과서 내용과 연계된 교과서 이외의 지문 사용으로 출제 지문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교과서 지문의 재구성과 추가 집필, 교과서 외 지문을 사용하더라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당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에 응시하는 여러 수험생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는 것으로 논술 문제 해설 강평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